2년마다 한 번 열리는 U20 아시안컵. 이 대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U20 대표팀이 꾸려지고 준비되어서 아시안컵 4강 진출을 통해서 U20 월드컵까지 출전할 수 있게 되고 U23 아시안게임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에서는 와일드카드 3명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은 더 강해지지만 감독이 가진 전술을 오랫동안 호흡을 맞출수록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U20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한 국가지만 마지막 우승이 2012년으로 12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거 포함하면 5번 연속 우승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2018년에 준우승을 했고 2년 전에 4강에서 개최국 우즈베키스탄에게 패배하면서 결승 진출마저 실패했습니다. 2개 대회 연속으로 우승을 경험해본 국가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 외에 2대회 연속으로 우승을 한 국가는 아예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승을 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치열하다는 것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란은 의외로 80년 이후에 아예 우승을 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결승 진출조차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무실점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U20 아시안컵에서 조별 예선 3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자, 바로 한일전입니다. 이미 대회 전부터 D조는 한국과 일본이 1, 2위를 다투는 걸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팀은 시리아, 태국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승점 6.2승을 챙기고 마지막 한국과 일본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1, 2위가 나눠질 것으로 예상한 거죠. 하지만 예상과 다른 흐름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예상대로 2승을 거뒀는데 일본은 시리아에게 당하면서 패배 직전이었는데 그나마 동점으로 무승부를 만들면서 1승 1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이 매우 급해졌습니다. 경우의 수로 볼 때 일본이 한국에 패배하고 시리아, 태국을 잡아버리면 일본이 탈락을 하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탈락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한국이 시리아와 태국에게 패배한 것은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이 일본에게 패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초등학교 대회에서도 일어나서 안 되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는 빅매치가 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한일전이잖아요. 한국은 8강 진출을 거의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럴 경우에 3차전은 쉬어간다는 의미로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일전을 앞둔 3차전은 완전 다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한일전이기 때문이지만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패배하는 순간 D조 2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C조 1위와 붙게 되는 것이고 C조 1위는 조별리그에서 11골을 넣은 이란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우승 후보라고 해도 부담스러운 상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2위 우즈베키스탄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에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게 패배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도 한국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마지막 3차전을 치렀는데 이란이 우즈베키스탄을 2대1로 이겼습니다. 후반 초반에 이란의 강력한 중거리 슛을 우즈벡 골키퍼가 막으려고 했지만 굴절만 될 뿐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후에 페널티킥 골까지 허용했습니다. 80분에 우즈벡이 쫓아가긴 했지만 최종 2대1 이란 승리였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란 뭐하러 만나요? 다음에 만납시다. 그러려면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최소한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서로 결승에서 만나자고 비기기 작전을 한다? 그런 생각조차 용납할 수 없죠. 한국은 일본에게 승리해야만 합니다. 오랜만에 한일전이 성사되니까 살짝 업이 됩니다. 이번 경기가 복수전이기도 하거든요. 2년 전에 한국은 U17 아시안컵 결승에서 일본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수들이 지금 2년 더 성장한 거죠. 감독도 바뀌고 선수도 대부분 바뀌긴 했지만 그때 뛰었던 선수가 바로 윤도영입니다. 윤도영은 이번 한일전을 앞두고 뭐라고 했냐면 한일전을 많이 벼르고 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잊을 수가 없다. 이번 대회에서는 꼭 복수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김태원도 한일전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라면서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하필 2023년 결승전에서 일본에게 0대3으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윤도영이 충격받은 이유이기도 하죠. 전반 40분경에 한국 수비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버렸습니다. 퇴장을 당했던 그 파울한 그 자리에서 하필 프리킥 골까지 헌납하면서 밀리기 시작했고 수적 열세 상황에서 2실점을 더하면서 일본을 넘지 못했습니다. 퇴장의 변수가 있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민혁은 당시에 왼쪽 윙어로 뛰었고 윤도영은 오른쪽 윙어로 뛰었습니다. 윤도영은 이번 대회 소감에 대해서 양민혁이 없지만 우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겨버리면 일본은 탈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시리아와의 2차전에서 전반 9분 만에 실점을 하는데 일본 골키퍼가 너무 무리하게 그것도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오다가 시리아가 그것을 알고 침착하고 정확하게 슈팅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일본이 동점골을 넣었지만 곧 이어서 32분에 프리킥으로 골대를 맞추고 세컨볼 상황에서 발리 슛이 나오면서 시원한 득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패배 위기에 몰렸는데 일본이 84분에 시리아의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박스 안에서 행운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시리아는 매우 속상했지만 시리아 입장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쵸? 그리고 태국을 이기면 8강에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 이번 U20 아시안컵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우선 원터치 패스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일본에 전혀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격을 풀어가는 것 자체가 볼맛이 납니다. 일본의 사커 다이제스트에서는 경기 전부터 경우의 수 계산에 몰두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연승으로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되어 있어 주요 멤버를 쉬게 할 수도 있다. U20 월드컵 진출권이 걸려있는 8강전을 내다보고 피로도가 높은 멤버를 벤치에 앉힐 것이다 라면서 우리나라가 베스트 멤버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태국전에서 멀티골을 넣은 김태현 선수를 매우 견제하면서 지난 태국전에서 2골을 넣은 공격수 김태현이 벤치에서 시작한다면 일본이 싸우기 쉬워질 것이다 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이미 정상적으로 붙으면 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역시 그런 분위기가 묻어났습니다. 시리아가 강해서 일본이 졌다고 생각해도 문제는 심각해져. 시리아가 태국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일본이 한국전에서 패배하면 골득실에서 밀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 대회 전에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상대가 아니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일본은 아직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게 잘 밝혀졌다. 만약 한국에게 져서 예선 돌파에 실패하면 후나고시 감독은 영구 추방을 해야 된다. 선제골을 먹히지 않고 패스가 더 정확해지면 이길 수 있다. 만약 한국에 패배한다면 토너먼트에서 이란이나 우즈벡에게도 질 게 뻔하다 등등 한국에게 패배한 이후의 일들을 상상하는 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야, 우리가 미쳤니? 쉬어가게? 물론 다른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여지지만 한국이 일본에게 패배하고 시리아가 태국을 상대로 대승을 하게 되면 한국이 2승을 하고도 탈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은 현재 골득실에서 4골이고 시리아는 마이너스 1골인데 한국이 일본에게 패배하면 두세 골이 되고 시리아가 태국에게 3-4골 차로 이기면 꼬이긴 하죠. 그런데 그런 상상 왜 합니까? 오늘 일본 탈락시켜버리자. 이상 hinsu형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